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이슈이다 시작합니다. 2월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중국 정찰풍선 사건이 터지면서 상대적으로 묻혔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월 3일 미국 최대 철도 운영회사 노폭 서던 화물열차 한 대가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을 지나던 중 탈선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에서 열차 한 대가 위험물질을 싣고 가다가 탈선했습니다. 경찰은 탈선의 원인은 조사 중이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다고 했고요. 해당 지역은 위험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걱정입니다. 자, 먼저 오하이오 탈선 사고의 이야기를 하자면요. 철도의 화물 차량의 차축의 기계적 결함으로 수십 대의 화물 차량이 탈선하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의 마이클 그레이엄 의원은 열차 탈선 사고 직전 승무원 3명의 기계 결함에 대한 경고를 통보받았다. 결함이 어느 화물 차량에서 일어났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는 일리노이주 메디슨에서 갖가지 종류의 화물을 싣고 펜실베니아주 코너웨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승무원이나 인근 주민, 현장에 급파된 구조대 가운데 부상당한 사람은 보고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렇게 화물열차 탈선으로 사망자도 없었지만 이 사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당시 화차 10칸에 독성 화학물질이 실려 있었는데 그중에도 5칸에 가연성 및 발암물질로 지정된 염화비닐 기체가 실려 있는 상황에서 열차가 탈선하며 큰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사진 보면 거의 핵 폭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염화비닐은 화학공업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연소하면 포스겐과 염화수소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데요. 포스겐은 강한 독가스 일종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 화학무기 제조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탈선 사고와 동시에 열차에 불이 붙었지만 다행히 염화비닐만큼은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염화비닐이 들어있는 화차에도 불이 붙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불길은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이걸 그냥 불 붙기 전에 빠르게 공기 중에 퍼뜨려 제거해버리자. 당국이 이런 결정을 내리고 주민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스트 팔레스타인 당국은 5일 발표에서 이번 화물열차 탈선 화재가 무려 반경 1마일 지역에 대피령을 내릴 만큼 대규모였다면서 일단 차량이 다 탈 때까지는 소방대가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당국도 이 화재로 인한 대기 오염과 인근 하천 등의 수질 오염을 우려하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피령은 시내 약 5천 세대 가운데 2천여 세대에 내려졌지만 정확히 몇 세대나 대피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시 당국은 밝혔고요. 실제로 비상대피소에 들어온 주민들은 약 8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특히 시골 지역의 백인들은 죽을 만큼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집 버리고 대피 잘 안 합니다. 열차 탈선에 불 붙었다고 절대로 피난 안 가는데요. 이분들 독성물질 연기 맡아 암 걸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겁니다. 그럼 정부가 이들에게 당신들 대피 안 하면 암 걸려 죽을 가능성 70% 이상이야 이렇게 알렸느냐? 절대 그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대피 외곽 지역의 한 농장주는 일부 동물 중에서 기침, 설사, 식욕부진 등 중독 증상이 나타났고 거주민들에게 공기는 안전하다고 알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CBS 방송에서도 인근 지역 강에서 어류 폐사가 목격되어 거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오염이 일대 수역 산소 농도를 떨어뜨리고 물고기들이 질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해당 부처에서는 오염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워싱턴 포스트 등은 일부 주민들이 귀가 후에 두통, 메스꺼움 등 증상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거주지 인근에서 줄곧 타이어가 타거나 매니큐어, 아세톤과 비슷한 냄새가 심했다며 일부 주민의 경우는 눈이 따갑고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도 느끼고 있답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도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하나인 부티지지가 수장으로 있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환경보호청에서 모두 열차에 실린 물품의 완전한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 중에는 철도회사 측에 소송을 제기하며 독성물질 접촉, 강제 대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의료 관찰을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여전히 대기오염 수준은 별 문제가 없고 식수 공급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연방환경보호국도 대피했던 주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로 방출된 화학물질 일부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여파가 다가올 미래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열차 탈선 사고를 두고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시비를 기다리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티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며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열차 탈선에 대한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조치로 인해서 제약을 받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열차의 전자제어 공합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규칙을 철회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오하이오 피해 주민들이 사고 상황 대책 논의를 위해 열린 타운홀 회의에서 부티지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피해 계셨던 건 아닌지. 오하이오 화물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처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전히 민주당과 좌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하고 있고 대선에선 부땡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의 특별 대배심 보고서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특통의 조지아주 선거 개입 여부를 조사했던 특별 대배심은 광범위한 선거 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오늘 보고서에서 대배심원단 중 1명 이상의 증인이 위증을 저질렀을 수 있다며 위증자를 기소할 가능성을 또 내비쳤습니다. 조지아주 법원은 위증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고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증인의 적법 절차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보고서의 일부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개된 대배심 보고서는 증인 이름이 빠진 채 위증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부분과 결론만 공개했는데요. 조지아의 대배심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전체 공개를 반대하였습니다. 이 특별 대배심은 지난달 1월에 모두 해산했습니다. 그들은 7개월 동안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린지 그레엄 연방 상원의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지사,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등 75명의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브래드 레펜스버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 결과를 뒤집는 11,780표를 찾아라라고 말한 것을 두고 압박했다, 선거 개입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하지만 풀턴 카운티 검찰은 이 전화 통화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특통 또한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의 잘못이 전혀 없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조지아의 선거 안전과 보안, 청렴성에 관련해 2번의 전화를 했을 뿐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정직한 선거를 위해 항상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정직한 선거를 위해서 계속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며 목요일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비 오는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화창해서 기분이 상큼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